5.1의 매입세액이죠. 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인데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현실에서 많이 등장하는 매입세액 공제죠. 즉 저기 있는 것처럼 2,000원짜리 팔고 200원 미리 떼인 거 있잖아요. 그거 세금계산서 받아오는 거거든요. 2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요. 저도 만약에 실무 강의를 해서 만약에 50명이 수강생으로 오면 그 중에 한 10%? 그러니까 한 10명이 될까 말까 하는 제도예요. 근데 이게 워낙 우리 강의 목적으로는 중요해요. 10%가 5명이구나. 아무튼 강의 목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점, 47페이지 3점인데 면세로 구입한 후 과세전환 매입세액이죠. 과세전환 매입세액.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매입세액 불공제. 실무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2,000원의 부가세 포함해서 200원 떼였는데 그 200원을 돌려주지 않는 제도가 이제 매입세액 불공제죠. 이렇게까지 해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5.1의 1점부터 보겠습니다. 세금계산 수취분 매입세액이죠. 가장 기본적인 매입세액 공제예요. 양가로 1번 세금계산 수취분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 영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지급한 매입세액 중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금액. 자, 화살표 보시면 구입일, 사용 시점이 아닙니다. 즉 1월에 재고를 사왔는데 7월 달에 팔린다. 그러면 이번 1기에 매입세 공제 받는 거예요? 팔리는 7월 달에 매입세 공제 받는 거예요? 당연히 1기에 받는 거예요. 사오기만 하면 매입세 공제예요. 팔려야 매입세 공제인 게 아닙니다. 구입일이 속하는 예정 확정 신고 기간인데 바로 윗줄에 사업 양수자의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매입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7절 가시면 사업 양수자의 대리납부 규정이라는 걸 배워요. 그 매입세도 다 포함시키라는 뜻입니다. 양가로 이번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고 밑에 꽃표시에 기타 규정도 있는데 기타 규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의미부터 보죠. 의미 보시면 이게 참 재밌는 제도인데요. 내가 동대문에서 옷을 띄어다가 그 온라인 쇼핑몰로 옷을 팔고 있어요. 여러분 동대문에서 옷 사본 적 있어요?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갔었는데요. 동대문 뭐 두타, 손님들 밀려오는 밀려오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세요? 진짜 옛날에 많이 갔었어요. 어렸을 때는요. 우리 학교가 또 그쪽이고 하니까. 근데 동대문에서 옷을 사면 웬만하면 카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 같은 거 발급해주게 안 해주게 잘 안 해줍니다. 그런 데는요. 나는 그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기 때문에 동대문에서 옷 사올 때마다 나 가운데 낀 만약에 이마트라면 제 끝에 있는 오리온 즉 동대문한테 옷 사올 때마다 나는 부가세를 공제받고 싶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싶은데 절대 발급 안 해주겠대요. 그러면 그 친구를 내가 신고해버리는 제도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입니다. 헷갈리세요?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발행하게 해요? 매출자가 발행하게 해요? 당연히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발행하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원래 판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한테 돈 받고 영수증처럼 주는 게 세금계산서니까. 그래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거꾸로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 사신 분이 세금계산서를 자기 이름으로 발급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매출자를 신고하는 제도예요. 자,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이 아니라 실은 거부하는 얘기겠죠.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세 공제를 받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가로 이번에 공급자를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 간이가세자 안 되고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중 거래 상대방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는 것은 어차피 이것도 7장에서 배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는데 간이가세자는 안 돼요. 즉 내가 동대문 옷가게 아줌마를 신고하려고 국세청에다가 얘기했더니만 동대문 옷가게 아줌마는 간이과세자래요. 나중에 9장에서 배우겠지만 간이과세자 자체가 원래 세금계산서에 발급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신고할 때 간이과세자면 신고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쪽팔리는 거니까. 반가로 3번에 공급받는 자, 나죠. 사온 사람은 모든 사업자, 가로 열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포함입니다. 사가는 사람이 면세사업자라고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나요? 세금계산서는 파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파는 사람이 중요해요. 파는 사람이 과세사업자이면 사가는 사람은 면세사업자여도 원래 발급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사오신 분은 가로 열고 일반이든 간이든 면세든 그냥 파시는 분은 원래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줘야 하거든요. 반가로 4번에 발행 대상은
거래 사실 확인 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 건당 공급 대가 10만원 이상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5만원짜리 사오시고 괜히 동대문 옷가게 아줌마 신고하지 마세요. 나 진짜 학생들 신고할까 걱정되네. 우리 일반 개인들은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보다시피 반가로 3번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일 때, 사가신 분이 사업자일 때만 신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치분인데요. 우리 카드 많이 긁어요, 안 긁어요? 카드 많이 긁죠? 우리 학생들, 즉 일반 개인들 또는 직장인들은 카드 긁어봐야 거기에 부가세 포함돼 있든 포함 안 돼 있든 돌려받을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데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긁으면 거기 안에 부가세까지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그 부가세를 돌려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소위 사업자시니까요. 반가로 1번의 의미 봅시다.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을 학교 앞에서 먹었는데요. 카드를 긁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학생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치죠. 그럼 원래 음식값이 부가세, 과세요, 면세요? 당연히 과세거든요. 그게 부가세 포함이겠죠? 그 부가세 돌려받고 싶죠? 그러려면 학교 앞 식당 아줌마가 무조건 일반 과세자야 합니까? 간이 과세자야 합니까? 일반 과세자야 합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9장에서 간이 과세자란 1년 동안 매출액이 4,800만 원이 채 안 되시는 분인데요. 요새 서울에 있는 밥집은 웬만하면 일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간이가 되려면 연간 매출액이 4,800이 안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 달 매출액이 400만 원이 안 돼야 하고요. 그러려면 하루 매출액이 13만 3천 원이 안 돼야 합니다. 웬만한 음식점은 하루 매출액이 13만 3천 원이 넘거든요. 물론 학생들이 열심히 카드를 긁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해 준다면 음식점 아줌마는 대부분 그 현금 매출액은 누락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4,800만 원이 안 되게 신고한다면 혹시나 간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서울은 월세가 워낙 비싸니까요. 적어도 하루에 13만 원 이상은 파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반이 돼야 원칙이죠. 다시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습니다. 자, 신용카드만 잘 긁어도 거기에 있는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상대방이 음식을 파시거나 나한테 문방구를 파시는 분이, 문구류를 파시는 분이 무조건 뭐가 돼야죠? 일반 과세자야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밑에 주로 내려오시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치분에 의한 매입세 공제는 1. 간이과세자, 2. 일반 과세자 중 세금기한서 발급 금지 대상 업종, 모기미, 목욕, 이발, 미용, 욕탕인데 이것도 7장에서 배웁니다. 지금은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아무리 받아봐야 매입세금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 중 세금기한서 발급 금지 업종한테 아무리 세금기한서를 긁어봐야 매입세 돌려받을 수 없어요. 2점의 의제 매입세 공제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잘 보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마트가 오리온으로부터 초코파이를 2,000원에 사오죠. 그러면 얘한테 2,000원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00원 준다면서요. 맞죠? 이게 이마트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요, 매입세액이요? 당연히 매입세액이죠. 그러면 최종 소비자한테 얼마에 판다고요? 3,000원에 판다면서요. 그럼 부가세 포함해서 3,300원 받아온다면서요. 자, 근데 오늘은 이마트가 아닌 오리온이 주인공이라고 칠게요. 오늘은 오리온이 주인공이에요. 오리온은 그러면 자, 초코파이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외에 초코파이 한가운데 쫀득쫀득한 흰색 그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마시멜로라고 하죠? 마시멜로.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예전에 아이유가 불렀는데. 그쵸? 자, 근데 마시멜로 들어가지만 오늘은 밀가루가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밀가루가 들어간다고 쳐볼 필요 없죠. 실제로 밀가루가 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밀제분업자. 쉽게 얘기해서 대한제분 들어봤어요? 대한제분처럼 밀가루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 그러면 밀가루를 1,000원에 판다고 치죠.
그러면 오리온은 밀 제분업자한테 1,0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100원을 내게요, 안 내게요? 내게요, 안 내게요? 자, 항상 그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지 안 붙는지는 사오는 사람한테 달려있다, 파는 사람에 달려있다? 파는 사람한테 달려있다니까요. 밀, 우리 면세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비가공식료품. 밀은 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 빻기만 하죠. 제분, 정맥. 보통 정맥이라고 많이 합니다. 또는 제분이라고 해요. 배분, 제분, 정맥. 분이 밀가루 분자거든요. 왜? 그래서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면세거든요. 면세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오리온을 좋아하게요, 싫어하게요? 국세청 입장에서 오리온 좋아하게요, 싫어하게요? 진짜 좋아하죠. 그냥 싫어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인생 보통 까칠하게 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거 좋아하시려 그럼 무조건 싫어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오리온을 좋아하죠. 왜 좋아하느냐? 얘는 거의 히딩크급의 마법을 벌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 들어갈 때는 면세로 들어가요, 과세로 들어가요? 면세로 들어가는데,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 때는 무조건 뭘로 창출하죠? 과세를 창출해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손에 들어갈 때는 면세로 들어가는데, 자기가 뭔가 만들어내면 언제나 과세를 창출하니까 국세청은 이런 히딩크의 마법을 벌이는 오리온을 상당히 좋아하고 이뻐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쁜 놈아, 너는 어떻게 네 손으로 0으로 들어가는데 꼭 나올 때는 부가세를 거쳐 나오느냐? 아이고 착한 놈. 그러면서 한 번씩 물어본답니다. 오리온아, 너의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있으면 말을 하거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오리온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소원 없습니다. 저는 그냥 밀가루 사서 앞으로도 초코파이 잘 만들게요. 그러지 말고 얘기해보게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너의 소원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오리온이 저 소원 하나 있는데 얘기해요? 얘기해보거라. 평생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그건 없던 일로 하자. 그건 안 되겠다. 안 되니까 다른 소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뭐냐면 갑자기 오리온이, 국세청 나으리 제 평생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고?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뭐를 받아본 적이 없다. 매입세 공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국세청이 딱 쳐다보니까 그러겠구나. 너는 사올 때 주로 면세한테 사오니까 부가세 포함이다, 부가세 없다? 없다. 부가세를 그래서 떼인 적이 없으니 공제받을 일도 없겠구나.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리온은 너 부가세 한 번도 못 돌려받았네? 그래, 내가 너한테 오늘부터 부가세를 돌려주마라고 해서 국세청이 있지도 않은 부가세를, 즉 떼이지도 않은 부가세를 가짜 매입세, 즉 의제 매입세라는 이름으로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대박이죠? 근데 얼마 돌려주게 해요? 고작 102분의 2. 102분의 2. 102분의 2 하면 20원쯤 나와요. 그러니까 1,000원 내고 부가세 하나도 안 떼었지만 나중에 20원을 돌려주니까 결론적으로 오디오 입장에서는 밀가루 얼마에 사오는 거예요? 980원에 사오는 거니까 상당히 이득이죠. 상당히 이득이에요. 참고로 이거 102분의 2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배우겠지만 104분의 4도 있어요. 그러면 한 40원 돌려주는 거예요. 106분의 6도 있어요. 그럼 한 60원 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8분의 8까지 있어요. 그러면 한 80원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점의 의제매입세 공제입니다. 양가로 1번의 의미죠. 과세사업자가 동그라미 1, 면세로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용역이 공급이 동그라미 과세되는 경우, 이거 외울 필요 없죠. 여기 딱 그림 기억하면 돼요. 뭐로 사와서 뭘로 팔면 된다? 우리 면세로 사와서 과세로 팔면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로 열고 면세를 포기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건 안 돼요. 즉 면세로 사왔는데 쌀을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면세 포기하면서 영세율, 하필이면 영의 세율로 돼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매입액의 소정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누적 효과라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되어 있죠. 양가로 1번 공제요건 보시면 반가로 1번 공제 대상일 것 내용을 보시면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 임산물 소금, 가로로 열면 면세되는 1차 가공 과정의 부산물, 미가공 식료품의 단순 혼합, 단순 가공 식료품인 김치, 두부도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게 나와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이 뭐냐면 지금 나온 것처럼 제과점, 제빵점이에요.
롯데제과, 오리온제가 있잖아요. 사올 때 면세로 농축수 임산물이나 아니면 밀가루를 사와서 이걸 원재료로 해서 과자나 뭔가를 만들어내면 이게 다 과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운데 낀 오리온의 제과점, 제빵점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음식점이 또 압도적으로 이게 많이 나오죠. 음식점이. 음식점 업자는 어디서든 그 상추 뭐 이런 거 같은 거 소위 면세 농산물을 사와요. 아니면 돼지고기 이런 거 다 면세거든요. 그걸 사와가지고 이 음식점이 고객들한테, 즉 손님들한테 음식을 팔 거 아닙니까? 음식이 다 과세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면세 농축수 임산물, 즉 원료는 면세고요. 음식은 과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나오는 음식은 과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반가로 1번에 바로 면세로 사와서 음식이라는 과세를 만드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제과점, 제빵점, 그 다음에 음식점 같은 게 전형적인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뭐 실무에서도 꽤 중요하죠. 우리 강의 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건 안 돼요. 내가 음식점인데요. 왜 이렇게 손님이 없나? 옆줄 보니까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그 집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항상 요리 대백과사전 같은 거 사가지고 연구한답니다. 그래서 서점 가서 요리 대백과사전을 사와서 그걸 레시피로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박이 난 거죠. 자, 근데 요리 대백과사전은 사올 때 과세로 사오게요? 면세로 사오게요? 책이 과세입니까? 면세입니까? 책 면세죠? 그러면 그것도 책을 면세로 사와가지고 과세라는 음식을 만들어냈으니까 책 산 값도 매입세 공제를 해주냐? 의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죠. 왜냐하면 책을 직접 음식에 집어넣은 건 아니잖아요. 즉 면세로 농축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책값이 면세이지만 그거는 부가세 매입세, 의제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반가로 2번에 공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내용을 보시면 예정 확정 신고 시 아래의 서식을 제출해라. 단 제조 권령이라는 사업자는 증빙 발급이 곤란한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제출해도 별도의 구입 증비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사람이 농민한테 직접 밀을 사와요. 그러면 농민이 나한테 뭔가 팔았다는 것을 1,000원짜리 내가 영수증이라고 띄워와야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직접 농민한테 구입해오면 증빙 발급이 곤란하죠. 그럴 때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라는 것, 즉 A4 양식이 있는데요. 신고서만 제출해도 별도의 구입 증빙 없이 이런 경우는 매입세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대박 좋은 제도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이런 건 가져오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농민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런 건 내셔야 돼요. 첫 번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연표 등 수령명세서 이 정도는 내주시란 소리죠. 양가로 3번의 계산 방식을 보겠습니다. 반가로 1번 세액계산, 의제 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곱하기 102분의 2 같은 거 하라고 그랬죠. 102분의 2, 104분의 4 등 하라고 그랬어요. 밑에 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매입가액, 즉 이 1,000원, 1,000원에는 첫 번째 원재료의 매입가액인데 운임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00원에 그 트럭 운반비를 100원 받더라 이거죠. 내가 그 상추라든지 배추를 띄워오는데 트럭 하나를 불렀어요. 1,000원에 트럭 값을 한 100원 받더래요. 그러면 1,100원에 102분의 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면 트럭에 의한 운반비는 면세 농축수 임산물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동그라미 2번 사업자가 직접 제조, 채취 등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소득세법에 의한 취득가액 사온 게 아니라 직접 채취를 했으면 만들어버렸으면 그거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한 취득가액. 동그라미 3번 수입되는 면세 농산물 등은 관세, 과세가격, 즉 국내에서 사온 게 아니라 해외에서 뭔가를 사왔다면 관세, 과세가격, 즉 우리 평택이나 인천에 있는 세관을 통과할 때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고요. 거기에 관세, 세금까지는 넣으시면 안 돼요. 세금은 빼신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양가로 3번의 공제 시기는 면세 농산물 등의 구입일, 사용일이 아닙니다. 사오기만 하면 돼요. 구입일에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고요. 양가로 5번의 재계산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 농산물 등을 동그라미 1 그대로 양도 인도하거나 동그라미 2번 면세 사업을 위해 사용 소비하거나 동그라미 3번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등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재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큰일 났네. 내가 밀가루를 사왔는데 그 밀가루를 그냥 팔아버렸어요. 밀가루로. 원재료 그대로 양도했어요. 내가 음식에 쓰려고 사과, 배추, 삼겹살, 과일을 사왔는데 다 면세로 사왔거든요. 그대로 면세로 팔아버려요. 과세를 창출해야죠. 못 읽었어. 과세를 창출해야죠, 이거. 과세 창출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대로 양도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되냐면 면세사업 원리에 사용한다? 안 된다니까요. 과세를 만드시려니까요. 3.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해버린다? 안 돼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뭔지 알죠? 자기 직원이나 거래처에 선물 주는 거잖아요. 안 돼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재계산한 금액을 다시 납부세액에 가산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납부세액에 더 내시라고요. 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빼주는 거에서 빼버려요. 환급세액. 나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돌려주는 거에서 빼버린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종강할 때까지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말이 항상 같이 나오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납부세액 가산, 내가 내야 할 세금에 더 더해버리거나 환급세액,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빼버린대요. 그럼 환급세액이 줄어들잖아요. 결국은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거나 나한테는 마이너스 효과인 겁니다. 주 1번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보시면 일반 업종은 102분의 2 말씀드렸죠. 가장 일반적인 거. 음식업은 일반 음식업은 108분의 8 근데 개인사업자나 108분의 8이고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입니다. 여러분 학교 앞에 있는 식당들 대부분 개인사업자예요, 법인사업자예요? 대부분 개인사업자죠. 음식업은 개인사업자가 훨씬 많아요. 물론 법인사업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그거 음식이거든요. 아니면 뭐 빕스, 아웃백 이런 거는 법인사업자일 확률이 커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식당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죠.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법인사업자는 음식점 하면 106분의 6.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과세 유흥장소라고 해서 우리 소위 술집, 같은 식당 중에서도 술집 식당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중소제조업도 104분의 4. 예전에는 음식이 아니면 다 102분의 2였어요. 음식점 아니면 다 102분의 2였는데 최근에 중소제조업이라고 제조업은 104분의 4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중에서 중소제조업은 104분의 4까지 올려주고요. 시험에 이게 중소제조업 이다 아니다 주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주 2번. 자, 최근에 이 의제 매입세액의 한도가 나와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요. 반가로 이번에, 양가로 이번에 법인사업자부터 보자.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30%입니다. 잘 보세요. 제거업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104분의 4는 아니에요. 102분의 2예요. 연쇄 구입을 102억을 했어요. 그러면 102억에 몇 분의 몇 가지 가능하죠? 102분의 2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2억을 잊지도 않은 매입세액이지만 돌려주는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어쩌죠? 이 6개월 동안 과세표준이 200억이요, 200억. 그러면 미안하지만 양가로 해본 법인사업자는 한도가 이거의 30%예요, 30%. 그러면 60억입니다. 민선생, 왜 겁을 주세요? 60억이면 2억보다 훨씬 크잖아요. 한도가 여유 있네요. 아니요. 이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60억밖에 못 들어가요. 60억에 102분의 1을 해야 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한 2, 3년 전에 이 한도가 신설됐습니다. 아우, 막 시험에 나오죠. 짜증나죠? 짜증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고지고대로 면세로 102억 구입했다. 102억에 102분의 1 하는 게 아니라 구입한 금액과 자신의 그 기 동안의 과표의 30% 중 작은 금액에 102분의 1 하시면 됩니다. 102분의 2. 물론 102분의 2가 아니라 104분의 4인 사람도 있고 106분의 6인 사람도 있고 108분의 8인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여러 가지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자, 근데 그나마 법인사업자는 쉬운데 양가로 1번에 개인사업자로 올라가 보세요. 아휴, 개인사업자는요. 뭐야 이거.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이면
음식점은 60%, 기타 업종은 50%. 자기 과세표준에 이게 한도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과세표준이 1억에서 2억이면 음식업은 55%, 기타는 50%. 아우 짜증나. 과세표준이 2억 초과다. 그러면 음식은 45%, 기타 업종은 40%입니다. 다 외우기 힘드시면 법인사업자는 빨리 이 자리에서 외우세요. 30%.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는 음식업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시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 6개월 기준으로, 즉 과세표준 6개월 동안 과세표준이라니까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 공제는 별도의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연히 시험 문제는 그러면 예정으로 나오지 않고 확정으로 나오겠죠.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 시에만 한도를 적용한다. 즉 이때 예정신고 때 이미 얼마를 적용받았으면 그거 빼고 확정신고 때 나머지만 한도가 나온다. 즉 이걸 정산한다고 하죠.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참고 보시면 제조업의 의제매입세 공제 특례라고 해서 뭐가 개정이 됐는데요. 양가로 1번 특례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동그라미 1번 1영년에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 및 가액 대비 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 비중이 75% 이상이거나 25% 미만이다라는 이상한 제조업 특례가 또 이번에 신설이 됐고요. 동그라미 2번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는 1영일 동안 계속해서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이라는 이런 단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이라고 해서요.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 확정 시 다음의 금액을 의제매입세라고 하는데, 박스 보시면 2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은 1번과 2번 중에 작은 거 빼기 1기 때 이미 받은 의제매입세액을 빼서 그 차액에 대해서만 2기 때 추가로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동그라미 1번 1영년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 곱하기 공제율, 동그라미 2번 1영년의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 곱하기 적용률인데요. 법인사업자는 30%니까 앞에 얘기랑 다를 게 없고요. 개인사업자는 1영년 과표가 4억 이하이면 50%, 초과하면 40%까지 해서 이 두 번째 줄이 좀 특이하네요. 개인사업자고 제조업이면 최대 50%, 40%까지 한도를 올려준다는 특례가 있는데요. 이런 특례까지는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매우 낮으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 공제인데요. 대표적인 게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입니다. 참 말 어려운데요. 동네에 있는 고물상이에요. 동네에 있는 고물상. 동네에 있는 고물상들은 누구한테 고물을 수집해 오겠습니까? 동네 주민들한테 수집해 오겠죠.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네에 아파트 같은 거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고물을 수집해 온다고요. 그래서 고물상이 동네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고물을 수집해 와요. 그래서 그거를 재활용 업체에 판매를 해요. 이해하셨죠? 동네에 있는 고물상이 우리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로부터 종이, 고철 이런 걸 다 이렇게 사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활용 업자한테 판매하고 있어요. 자, 고물상업자가 동네 주민들로부터 고물 띄워오고 고철 같은 거에 돈 줄 때 부가세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어요? 안 붙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 사람은 파는 사람한테 달려 있습니까? 사오는 사람한테 달려 있습니까? 파는 사람한테 달려 있어요. 자, 우리 누가 판다고 그랬죠? 고물상한테? 동네 주민들. 동네 주민들은 사업자예요? 일반 개인이에요? 일반 개인이죠? 부가세 붙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자, 근데 이 동네 고물상이 이걸 재활업자한테 팔면 2,000원 받고 팔면 부가세 붙게요? 안 붙게요? 붙죠. 지금 동네 고물상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사업자예요, 사업자. 결론적으로 재활용업자, 즉 재활용 폐자원, 고물상 하는 사람도요. 사올 때는 면세로 샀다가 팔 때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죠. 더 쉽게 얘기할까요? 장안평 아세요? 서울의 중고차 시장 장안평이라고 있거든요. 나 친한 놈 하나 후배 녀석 거기 근무하고 있는데 동네 장안평에 있는 서울 장안평에 있는 중고차 딜러들이 국민들한테 중고차를 사와서 또 이걸 팔 거 아닙니까? 새 차인 것처럼. 그러면 사올 때 부가세 붙게요? 안 붙게요? 안 붙죠. 일반 개인들한테 차를 사오면 일반 개인들이 자기가 타던 중고차를 팔면 부가세가 안 붙어요. 자기들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중고차 딜러가 또 다른 국민한테 새 차인 것처럼 막 이쁘게 해가지고 팔잖아요. 그럼 부가세 붙게 돼 있어요.
왜냐면 얘는 사업자니까. 그럼 이것도 바로 재활용 패자원이라고 해서 의제 매입세액을 돌려줍니다. 이건 어차피 이해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대상, 일반 과세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 패자원 중고차를 구입해와서 팔기 때문에 이거는 의제 매입세액이 되고요. 공제액은 또 특이한 거죠. 105분의 배가 있어요. 105분의 5가 있어요. 가로 열고 2016년부터는 103분의 3, 중고차는 109분의 9까지 가능합니다. 중고차는 또 많이 해줍니다. 양가로 3번, 취득가액 한도 재활용 과표의 80%까지, 뭐 앞에는 제가 뭐 30%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얘는 80%까지 가능한 또 특이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빼기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 패자원 매입가액, 무슨 고정자사분 제외라고 했는데요. 뭐 글쎄요, 여기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점. 면세로 구입 후 과세 전환 매입세액이죠. 상당히 독특한 규정입니다. 상당히 독특한 규정. 제가 실무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강의 목적으로는 한번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헷갈려요? 우리 지금 매입세 공제 세 번째 배워요. 즉 200원 배우고 있다고요. 200원. 첫 번째 뭐였죠? 세금계산서 수취분 등. 두 번째 뭐였어요? 의제 매입. 세 번째 과세 전환 매입세. 뭐 중요성은 제일 떨어져요. 세 개 중에서. 광고 사업에서 쓰려고 잉크 사업입니다. 매입세 공제예요? 불공제예요? 공제죠? 여기서 뭐가 나오니까? 매출세액이 나오니까. 근데 신문사업부에서 쓰려고 흑백 잉크를 사와요. 이거 매입세 공제예요? 불공제예요? 불공제죠? 어차피 예서는 뭐가 안 나오니까요. 매출세액이 안 나오니까. 지금까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죠? 자, 근데 페이지 13페이지 가보시죠. 13페이지. 어느 날 광고사업부에서 샀던 것을 신문사업부 잉크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신문을 찍어버리면 매입세 공제 다 받은 놈을 신문사가 과세표지를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죠? 그러면 말도 안 되지만 자신의 광고사업부에서 자신의 신문사업부한테 이 잉크를 판 걸로 보고 10% 세금 내라는 게 간주공급이었죠? 그 중에 면세 전용이었죠? 면세 전용. 다시 뒤로 와보세요. 47페이지. 보다시피 얘는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거요, 이거. 즉, 사올 때는 면세 쓸 줄 알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는데, 이걸 갑자기 과세로 써버려요. 그럼 매출세액이 나오죠? 국세청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갑자기, 놀라죠? 야, 너 효자. 너 매입세 공제도 못 받았는데 매출세액을 만들어내? 너 효자. 너 이제라도 뭐 해주겠다?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겠다. 이걸 바로 면세로 사온 것을 과세로 전환하면 매입세 공제라는 혜택을 뒤늦게 주는 제도입니다. 어때요? 논리적이에요? 제가 부가세가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했죠. 지금 논리적이라고 해도 머리를 혼자 쥐어박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거는 면세 전용의 반대예요. 면세 전용은 이미 매입세액 싹 다 공제받은 것을 이렇게 면세로 팔아버리니 국세청에 짜증이 나서 네가 너한테 판 걸로 보고 과표를 만들어 와라. 지금 배운 거 거꾸로 해요. 지금 배운 거는 과세 전환입니다. 면세로 사와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는데 어느 날 과세로 만들어 내버리니까 대박! 너 니한테 매입세 공제해주겠다라는 이런 제도라고요. 양가로 1번의 의미. 당초 면세 사업용으로 매입해서 매입세 불공제를 당한 재화를 향후 과세 사업에 사용 소비하면 매출세액이 뒤늦게나마 나올 것이므로 당초의 매입세 불공제액을 과세 사업에 사용 소비한 날에 매입세액으로 뒤늦게 공제해주는 제도. 즉 면세 전용의 완전 반대 개념. 굿이라고 붙여놨고요. 공제요건 봅시다. 첫 번째, 기존의 면세 사업에서 구입 시 매입세액이 당연히 하지만 불공제됐을 거예요. 그리고 잉크 같은 건 안 된대요. 감가상각 자산이 된대요. 동그라미 2번, 취득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당연히 면세에 전용해야 합니까? 과세에 전용해야 합니까? 당연히 과세에 전용해야 하고요. 세 번째, 과세 사업에 전환한 확정 신고 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로 열고 이거 예정 신고 때는 안 되고요. 오직 확정 신고 때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계산 금액은요. 반가로 1번의 완전 전용,
해당자와 매입세 곱하기 1 빼기 25로 곱하기 경과기간수. 이건 왜 그런지 알죠? 한 1년 전에 사왔으면 지난 1년 동안 두 기 상각했으니까 이제는 100원에 사온 것도 50원밖에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리고 반가로 이번에 일부 전형은 뭐냐면 소심하죠. 면세로 사온 것을 과세로 돌리고 있는데 여전히 일부는 면세로 팔고 있고요. 일부만 과세로 돌렸어요. 즉 50%는 면세 여전히 쓰고 있고 50%만 과세에 돌렸다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면세 과세 전환으로 인한 매입세 공제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곱하기 일부 전용 과세 기간의 총 매출액, 즉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 쪽 공급가액, 즉 과세 쪽 매출액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 일부 전용 관련 규정은 5% 미만이면 공제세가 없는 걸로 보고 일부 전용 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안분 계산 방법이나 정산 방법 등은 6절에서 이거 뭐 마르고 닳도록 배우거든요. 주에 있는 내용 자체를 6절에서 다시 배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전환 매입세까지 마칩니다. 과세전환 매입세액은 면세 전형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48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